안녕하세요. 한프로의 로스토리 한프로 선장 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기존의 광어 다운샷 그래서 많은 동영상들이 있지만 다시 처음 초보분들부터 상급자분들까지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 텐데요.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 광어 다운샷 이제 29년도 다운샷 이제 시즌이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아직 탐사 기간이라 그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미리 준비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다운샷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그 장비 편인데요. 장비를 그 보통은 지금 쓰시는 낚싯대들이 뭐 국내 조구사든 뭐 해외 조구사든 간에 낚싯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지금 하시는 게.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낚싯대가 S사에서 나오는 그 라이트 지깅 전용 지깅 낚싯대예요. 지깅 낚싯대인데 라이트하게 나온 가볍고 이렇게 라이트하게 나온 낚싯대인데 광어 다운샷에서 쓰는 낚싯대는 보통 한 6피트 정도에서 한 7피트 미만 그 정도 낚싯대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뒤에 버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좀 길죠. 겨드랑이에다 끼고 안정적인 자세로 낚시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버트를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휨새가 일단 되게 많은 그 문의들을 하시는데 낚싯대 휨새 같은 경우는 그 크게 나누면 연질대와 경질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질대 같은 경우는 이게 장점으로만 치면 그 예민한 시기에 광어들한테 이물감을 좀 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바닥 걸림이라든지 이런 바닥 이탈이라든지 바닥을 읽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부드러운 낚싯대들은 그닥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로드는 중경질에서 경질 정도 되는 그러니까 좀 약간 팁이 조금 빳빳한 그런 낚싯대를 좀 선호를 해요. 이게 빳빳하면 빳빳할수록 바닥 감도는 좋아요. 흔히 예를 들면 그 얇은 나뭇가지로 바닥을 스치는 것과 두꺼운 통나무로 바닥을 스치는 것과 손에 전달되는 진동 폭이 좀 다르죠. 낚싯대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타고 전달되는 감도가 낚싯대가 좀 빳빳할수록 감도는 좋아집니다. 네. 단점이 뭐냐면 입질을 했을 때 광어가 이물감을 좀 쉽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활성도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니까 낚싯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좀 나는 감도 위주의 낚시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 경질 근데 너무 경질이 좀 불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중경질 때도 요즘 많이 나와요. 휨새를 보시면 보통 한 7대3 정도 되는 이 앞에 팁이 한 3 정도 휘는 그 정도 낚싯대면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뭐 우럭대나 뭐 스피닝대 이런 거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럭대는 실상적으로 너무 두껍고 투박해요. 그래서 그 침선이나 이런 데 전동릴 쓰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고 이 광어 다운샷이나 요즘 또 트렌드가 이게 가볍고 좀 가는 얇은 이런 피네스적인 그런 낚시를 좀 하기 때문에 굳이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 낚시를 하시는데 무거운 걸 들고 낚시하실 필요가 없죠. 가벼운 걸로도 충분히 대광어 뭐 9자 이상 뭐 1m까지 충분히 낚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낚싯대로 올해 제주도 가서 제가 또 부시리도 좀 잡아봤는데 괜찮아요. 괜찮고요. 낚싯대 선택은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나 로드에 관련돼서 또 장비에 관련돼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편 방송 때 그 댓글 추려서 예, 뭐 답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로드가 정해지셨다면 이제 릴이 이제 그 정해져야 될 텐데 자요 릴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요.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이렇게 베이트 릴
그러니까 낚싯대가 이 손잡이가 그 내가 파지할 수 있는 손잡이가 아래쪽으로 가 있는 이런 베이트리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낚싯대 또한 가이드가 위쪽에 있겠죠. 스피닝 대는 아래쪽에 있는데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스피닝 대로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베이트리를 달아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로드 휘임새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제 로드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베이트릴 종류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보통 그 라운드 타입의 형태의 그 이게 장구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런 많이들 쓰시는 금 모시기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걸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로우 파일형 이렇게 얇고 가는 로우 파일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베이트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제 좀 아시겠지만 초보자들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요 그 라인이 감겨져 있는 요 실패 부분을 저희가 스프리라고 불러요. 스프리라고 부르고 그 밑에 있는 거를 썸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딱 소리 들리시나요? 예, 예. 자, 누르면 줄이 풀리게 돼 있어요. 채비를 달게 되면 누르는 줄이 풀리고 핸들을 제끼면 스위치가 다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스위치가 다시 올라가서 스프리 더 이상 줄이 안 내려가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원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별표 이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걸 보이시죠? 이거 보이실래나? 네. 자, 요거 보시면 그 이렇게 돌아가요.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스타드랙이라 그래서 고기가 차고 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차고 나갔을 때 라인 터짐이나 뭐 로드의 데미지를 좀 반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 세팅하실 때 제가 다음 편에 낚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크게 그 구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지금 이 릴은 없는데 그 요쪽에 달려 있어요. 보통은 이 핸들 쪽 아래쪽 부분에 그 메커니컬 브레이크라고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렇게 여기 달려 있는데 이 릴 같은 경우는 이쪽 반대쪽에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봉돌을 달고 꽉 잠그게 되면 그 봉돌이 더 안 내려가요. 그래서 봉돌이 어느 정도 쭉 하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풀으시면 돼요. 너무 풀러버리면 그 마개가 빠져서 도망가니까 적당히 풀으시고 쭉 하고 내려간다 싶으실 정도까지만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릴 파지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피닝 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 걸쇠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 요런 제가 지금 까만 옷이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요게 없습니다. 스피닝 릴은. 스피닝 릴은 대신에 그 릴 자체에 이렇게 손을 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베이트 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걸쇠가 있어요. 근데 이 걸쇠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은 이렇게 하나를 거시고 하시든지 아니면 두 개를 이렇게 거시는데 다운샷 이 선상 루어 낚시를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새끼 손가락 요 사이 새끼 손가락하고 다음 손가락 사이 거기다 이렇게 파지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뒤에 버트가 길게 나온 부분 있죠. 요거를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파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릴은 이렇게 감싸지시는 거예요. 요 그 부위 사진 찍을 때만 하지 마시고 자, 릴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낚시를 하실 때 챔질이라든지 바닥이 걸릴 때라든지 뭐 그런 그 상황이 생기면 손에다 힘을 꽉 주고 릴을 움켜쥐고서는 순간적으로 털어낸다든지 챔질을 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파지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두 손가락을 거셔도 상관없어요. 한 손가락을 걸게 되면 힘이 좀 많이 그 손에 무리가 가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정적인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새끼손가락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시고 파지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선은 장비는 이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자 요거 그 참 그 릴에 들어가는 그 합사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합사는 그 보통 그 선상 루어 낚시에서 사용하는 릴들이 대부분 0.85에서 1호, 1.2호, 1.5까지 쓰시는 분도 계신데 너무 굵어요. 1.5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0.85에서 1.2호까지 사용하시면 돼요. 광어 충분히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권사량은 약 한 150m에서 200m 이상 이렇게 감기는 그런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을 감으실 때 보면 요 스풀 벽면이 한 2, 3mm 정도 최소 그 정도 이상은 감아 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감으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는 감아 주셔야 라인이 내려가는 속도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항상 꼭 그렇게 라인을 감아주세요. 간혹 보면은 거의 막 스풀 반만 감아놓고 합사 감아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라인이 내려가거나 감아드리는 양에 있어서 좀 불편하세요.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속도 차이도 좀 나고요.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라인은 항상 풀로 이렇게 감아주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합사는 제가 추천드리는 라인은 다운샷이나 뭐 쭈꾸미 갑오징어 이런 거 같이 하실 거면 1호가 제일 좋아요. 1호 정도의 그 라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낚싯대하고 릴하고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식으로 태클박스나 가방 뭐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담아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을 라인을 커팅할 수 있는 이런 합사가위, 라인 커팅기, 뭐 손톱깎이로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뭐 고기 뭐 벤치나 뭐 플라이어, 벤치라고 하면 그런가요? 플라이어나 그다음에 뭐 그립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가지고 다니시고 요즘 웬만한 선사들은 다 사무장님이나 선장님이 직접 고기를 빼주고 뭐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는데 저희 한 프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재배를 타신다 그러면 라인 커팅하는 것만 가지고 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릴하고 이제 로드가 준비됐고 뭐 태클박스 준비했고 이제 채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냐면요. 다운샷을 하실 때 보통 보면은 기성 채비들 많이 사오시죠. 기존에 사용하시는 이제 뭐 기성 제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그런 제품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직접 매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따 동영상에 또 매듭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거를 착용하시는 게 매서 쓰시는 게 왜 좋은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우선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매서 쓰기 위해서는 합사에다가 바로 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합사가 뭐 늘어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챔질이라든지 바닥에 걸렸을 때라든지 그러면 합사가 많이 나가요. 라인도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합사를 사용하시고 이런 쇼크리더, 카본이든 나이론이든 이런 쇼크리더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쇼크리더가 이제 또 필요로 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러니까 합사에다가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요 쇼크리더가 필요합니다. 요거 카본 라이너로 보통 한 3.5, 3호에서부터 한 4호, 5호까지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매듭할 때 말씀드릴 텐데 합사 호수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 호수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바늘. 이 쇼크리더에다가 멜 수 있는 바늘, 이런 지금 벌크형인데 바늘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와이드 갭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긴 바늘. 보통 이 바늘은 4호에서 5호 정도 쓰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벌크로도 팔고요. 좀 좋은 것들은 낱개로 이제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바늘이라 그래서 이렇게 훅이 이렇게 원형이 이게 타원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쭉 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쓰시면 후킹 확률은 높은데 털릴 확률도 그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와이드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와이드 갭 훅을 사용을 하세요. 꼭 이거 사용하시면 털림도 좀 덜하고요. 뭐 하여튼 좋은 점이 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봉돌.
또 추라고 하죠. 요게 좀 필요합니다. 다운샷 하실 때는. 요거는 보통 그 선수마다 다른데 출항하는 그 지역에 뭐 기준에 모르겠으면 선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지역에서 사용하시는 게. 근데 보통은 20에서 25호. 좀 가볍게 쓰시는 분들은 15호도 쓰세요. 저는 항상 어딜 가나 15호를 쓰는데 그거는 본인의 컨트롤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에서 25호 또는 뭐 수심이 깊다 그런 곳에서는 이제 30호에서 40호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요거 뽕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요 미끼. 예, 지금 미끼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요 바늘에다 낄 수 있는 그 소프트한 그 고무 재질로 된 말랑거릴수록 좋아요. 요 미끼는 색상도 여러 가지고요. 미끼는 이제 요런 거, 요런 미끼를 바늘에 껴서 이렇게 색상별로 요건 한 5종류 색상만 있으면 거진 다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준비물은 이렇게 요 정도면 돼요. 다운샷 나가시는데 뭐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웜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바늘 호수 뭐 이렇게 봉돌 호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가방이 좀 커요. 이 다운샷 다니시는 분들이 채비가 많아서 그런 본인이 이제 응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좀 크게 태클박스도 커지고 장비도 좀 더 좋아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일단 다운샷 준비물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선상 오시면은 아이스박스 들고 타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굳이 필요가 없어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뭐 시원하게 드신다거나 뭐 아니면 뭐 고기를 가져가려고 내가 갖고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차에다 두고 배를 타세요. 굳이 짐을 막 들고서 이렇게 배 힘들게 타지 마시고 아이스박스는 그 보통 고기를 잡으면 일반적인 선상배에서는 다 그 고기 피를 빼서 회를 떠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봉지에다가 고기를 담아드립니다. 나가실 때 봉지만 들고 나가셔서 회 뜨는 곳에 가서 회를 뜨시고 그 회 뜬 거를 가지고 포를 뜬 걸 가지고 아이스박스에 얼음하고 같이 넣어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배에는 아이스박스를 타고 가지고 타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그 요즘은 이제 하도 서비스가 좋아져서 뭐 음료수나 물 같은 경우는 배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배들이 많으니까 제 배에도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굳이 가지고 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준비를 하시고 뭐 본인들이 이제 뭐 주전부리라고 하죠. 심심한 다운샷이 원래 좀 심심합니다. 심심한 낚시인데 그럴 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정도는 챙겨 오셔도 무방하고요. 자, 장비랑 이제 그 채비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매듭을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채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릴에서 라인을 그 앞에 레벨 라인더 구멍이 있습니다. 릴 앞에 그걸 안 끼고서는 이렇게 그 합사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끼고 넣으면 한쪽으로만 감겨요. 그러니까 꼭 요 구멍마다 구멍마다 다 가이드도 빠짐없이 합사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 빼먹었네요. 예, 여기가 하나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끼시고 다 줄을 끼셨으면 자, 라인을 채비를 할 수 있도록 라인을 여유롭게 뽑아주시면 돼요. 또 시작부터 이렇게 좀 꼬입니다. 버벅됩니다. 앞으로. 자, 라인을 좀 이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합사 라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쇼크리더. 네. 제가 사용하는 그 합사는 소음이 있네요. 제가 사용하는 합사는 지금 요게 1.25예요. 1.25 줄에 합사 줄에 쇼크리더는 3.5입니다. 카본 라인 3.5입니다. 이게 요 쇼크리더는 왜 카본을 제가 사용을 하냐면요. 보통 그 나이론을 사용하시면 그 바닥 감도가 좀 좋진 않아요. 그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나이론이나 모노 같은 경우는 라인이 좀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감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슈크리더의 매는 이거를 매는 원인이 가장 큰 게 그 인장력, 합사가 인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합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슈크리더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보통 길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카본은 늘어나는 성질이 없어요. 조금 덜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감도가 좋죠. 바닥에 있는 감도가. 그래서 제가 이 카본 라인을 사용을 하는데 쇼크리더의 개념은 원래 모노 라인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맞는데 그 다운샷은 유독 뭐 지깅이나 파핑 하시는 분들은 모노나 나이론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대상어가 크고 파이팅이 좀 넘치는 낚시이기 때문에 감도가 굳이 그런 필요가 없는 낚시죠.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노 라인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 다운샷은 바닥을 철저하게 읽어야 되는 그 낚시기에 패스 낚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카본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미노우나 이런 거 빼고는. 네, 이 다운샷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읽어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카본 라인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길이는 모노 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슈크리더 길이가 한 4m 정도만 매시면 돼요. 그러면 감도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몇 번 끊어지면 또 다시 매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귀찮아서 카본을 쓰는데 카본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성질이 좀 작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m 정도. 그러니까 핸들로 감을 때 한 7바퀴 정도 그 낚싯대 끝에서부터 7바퀴 정도 감으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한 3, 4번 정도는 채비가 끊어져도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기성채비 쓰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기성채비를 쓰게 되면 기성채비가 보통 40cm죠. 나오는 게. 그래서 뭐 구슬로 된 거는 이제 뭐 60cm까지. 보통 그 채비의 길이가 한 7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약해요. 매듭도 많아져서 그 라인이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듭이 한 매듭을 하는 당 30%그 매듭 강도에서 30%가 차감이 되니까요. 매듭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성채비도 그 도래가 많죠. 그럼 조류도 또 그만큼 많이 탈 것이고 매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채비가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매서 사용하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085 정도 쓰시는 분들은 슈크리더를 3호 정도 쓰시면 돼요. 3호 쓰시면 되고 1호 정도 쓰시는 거 1호에서 1.25 쓰시는 분들은 3.5호 1.25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4호에서 5호 정도 쓰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합사 그 파단력보다 쇼크리더가 훨씬 더 강해요. 카본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 간혹 바닥 걸려서 당겨 보면 쇼크리더가 다 터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죠. 그게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분들은 쇼크리더 호스를 본인이 쓰시는 호스에서 한 단계 낮춰서 사용을 하시고요. 아니면 카본을 그 사용하지 마시고 모노로 사용을 하시면 채비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카본을 이제 좀 사용하는 편인데 이게 그 다음 편에 또 그 운영하는 방법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 밑걸림 됐을 때 그 이탈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우선은 쇼크리더가 준비가 되셨으면 자 합사 제가 사용하는 1.25 합사 이렇게 합사가 있어요. 얘를 이제 매듭을 해야 되는데 매듭법이 좀 많아요. 뭐 보통 뭐 전차 매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지블러드 노트라는 것도 있고 뭐 보빈으로 사용을 해서 매듭을 한 PR 노트가 있고 그다음에 FG 노트라 그래서 요즘은 뭐 결속기도 또 따로 나왔죠. 자꾸 편해지고 있습니다 낚시가.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매듭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하는 매듭을 보여드리면 자 합사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그 짜투리 부분이 좀 길게끔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그럼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기죠. 이 원을 그 원 낚싯대에서 나오는 줄과 같이 이렇게 새끼손가락에다가 감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뭐 세 바퀴를 감으시든지 이렇게 감으셔서 요 간격이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요 원에 손을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풀리지 않을 정도로 새끼손가락으로 꽉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고 자, 이렇게 손가락을 요 원에다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요번에다 이렇게 손을 넣으세요. 넣으시고 자 이렇게 쇼크리더 쇼크리더 끝을 자 이렇게 잡으시고 보시면 쇼크리더가 요 합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요 짧은 부분이 한 번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네. 한 번은 그 왼쪽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잘 안 보시겠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되고 요 줄이 이게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줄이 이렇게 한번 올라타고 반대쪽으로도 또 한번 올라타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올라탔으면 이제 입으로 살짝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이 짧은 줄이 그 합사 위를 건너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위로 한번 들어가고 그래서 입으로 잡고 당겨주시면 돼요. 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위로 요 위로 한번 이렇게 요 위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자, 요 위로 한번 이렇게 걸쳐서 밑으로 들어가시고 자, 반대쪽도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서 들어가시고 자, 요 매듭법들은 여기서 다른 동영상에도 많이 자세하게들 나와 있어요. 그냥 기술력이 부족해서 알려드리기가 좀 영상으로 촬영해드리기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매듭 영상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FG 노트라는 건데요. 뭐 보통 선상 배 타시면 선장님들도 해달라 그러면 다 매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그 숙달이 되셔야 돼요. 요거는 꼭 굳이 요 방법을 FG 노트를 하는 이유가 그 간혹 선상 낚시를 하다 보면 캐스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가이드에 자꾸 걸립니다. 채비가 그 매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요 지금 FG 노트가 매듭이 가장 가는 매듭이라 가늘고 강한 매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매듭을 사용을 하는데 그 보통 뭐 쉽게 멜 수 있는 거는 뭐 전차 매듭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매듭들이 있어요. 근데 가이드에 자꾸 걸리기 때문에 캐스팅할 시에 걸리면 이제 흔히 백롯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매듭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매듭법은 제가 아니면 뭐 요즘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고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끝났으면 그 하프 위치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자, 이렇게 매듭이 다 된 상태에서 자, 요 손을 바깥쪽에서 요 두 라인을 양쪽에다 대고서 이렇게 그 원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요 합사를 그 구멍 안으로 넣어서 입으로 다시 잡고 그리고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한번 했죠.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해서 다시 원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넣으시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는 또 이렇게 했죠. 좀 전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또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거를 한 5에서 6회 정도 예, 하셨으면 5에서 6회 정도 이렇게 하신 후에 그다음에 이쪽 손을 잡았던 손을 이제 다 푸세요. 푸셔서 이렇게 슈크리더만 합사 말고 슈크리더를 최대한 가깝게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다 커팅하지 마시고요. 한 뭐 5mm에서 1mm 정도 남겨놓고 커팅을 하신 후에 한 번 더 매듭을 할 건데 그때는 이제 그냥 합사 낚싯대에서 나오는 합사를 새끼손가락에 낚아처럼 이렇게 잡아서 팽팽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슈크리더 부분하고 이렇게 잡고서 다시 한번 아웃피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웃피치를 할 때 그 요 아까 짜투리 슈크리더 자른 짜투리 라인 있죠. 그거 올라타지 않도록만 해서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은 이쪽으로 한번은 이쪽으로. 이 매듭들은 그 슈크리더 매듭은 만약에 정 안 되시겠다 그러면 배에서 선생님들이 다 매주시고 하시니까 이제 본인이 멜 줄 아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한 요것도 한 5-6번 이렇게 하신 후에 마지막 마무리가 있는데요. 마무리는 똑같이 한 번 넘길 때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짧은 그 합사 줄 안에다 넣고 당겼잖아요. 아까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 원을 더 통과를 해주세요. 더 그 감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시고서 다시 입으로 잡고 쭉 당겨서 꽉 당기시고 아까 슈크리더 짧게 한 5mm에서 1cm 정도 남겨놓고 자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완전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그 합사 짜투리 부분도 한 1mm에서 2mm 정도 남게끔만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매듭이 얇죠. 그래서 가이드 통과할 때 이 부분이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도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캐스팅할 때 걸리지도 않고 장점들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매셨으면 아까 제가 7바퀴 정도 감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낚싯대 끝에서 7바퀴 정도 감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바퀴 이렇게 감으시고 그 다음에 슈크리더를 이른 아침 항에서 방송해놓냐고 이게 저 잡음이 좀 들리네요. 자, 슈크리더까지 이렇게 커팅을 하셨으면 자 이렇게 슈크리더가 이제 다 매진 겁니다. 이렇게 한 7m에서 한 10m 정도 이렇게 매서 이렇게 매신 후에 자 이제 채비를 할 건데요. 채비는 그 보통 팔로마 매듭이라고 해서 바늘 매듭하는 겁니다. 바늘을 보시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와이드갭 훅을 매듭을 하시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뭐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아래로 넣어서 다시 또 그 구멍으로 넣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끝부분 슈크리더 끝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내가 원하는 단차를 생각을 하세요. 보통 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뭐 60을 줘라 50을 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60 이상 주시면 돼요. 60에서 80 사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한 70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단차를 줘야 될 곳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라인을 접으세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접으시고 접은 그 조그마한 원을 바늘 아랫부분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아래쪽으로, 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통과를 시키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는 그 봉지 묶는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봉지 묶을 때처럼 이렇게 한번 묶으시면서 당기시지 마시고 요 원을, 요 끝트리 원을, 끝에 웜을 그 바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위에서 아래로 통과를 시킵니다. 예. 꽉 묶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으신 후에 요 그 슈크리더 단차를 줘야 될 그 뽕돌을 다를 부분하고 낚싯대에서 나오는 부분, 요 두 줄을 같이 잡고 같이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실 때 이렇게 바늘 끝이 이렇게 잘 매듭이 되게끔 원을 잡아서 꽉 당겨주세요. 꽉. 그러면 이제 1차적인 매듭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꽉 매주신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바늘이 옆으로 쓰죠. 네. 요거를 방지하고자 뽕돌을 다를 부분을, 뽕돌을 다를 요 줄을 바늘 귀 위에서 아래로, 바늘 구멍 위에서 아래로, 요 바늘이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꼭 넣어주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서 쭉 당겨주세요. 당겨서 요 매듭이 딱 밑으로 내려가게. 그러면 봉돌을 달았을 때 아까와는 다르게 바늘이 이렇게 위로 씁니다. 위로. 요렇게 바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웜 무게 때문에 바늘이 좀 처지게끔. 자, 바늘을 이렇게, 요게 팔로마 매듭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매듭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되실 수 있으면 매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바늘을 일단 우선 맸으면 봉돌을 달아야 될 이제 끝 부분에다가 봉돌을 다는데, 보통 뭐 유니노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매듭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간단한, 자, 달아야 될 끝 부분에, 봉돌을 달아야 할 끝 부분에 봉돌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뭐 도래를 다시는 게 밑걸림에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 일단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봉돌을 돌리십시오. 네. 봉돌을 돌려서 어느 정도 돌렸다 싶으면 요 바늘 끝을, 바늘 끝이 요 줄 끝을 봉돌 구멍에 넣는 게 아니라 봉돌 앞에 보면 요 작은 구멍 있죠. 네. 거기다가 넣으십시오. 그래서 넣어서 봉돌하고 같이 잡아요. 그 짧은 줄을. 그리고 위에 기둥줄을 쭉 당기시면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하시면 보통 밑걸림 걸렸을 때 봉돌만 떨어져 나가면 봉돌만 다시 매서 또 낚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듭은 최대한 매듭이 간결해야 돼요. 그래서 잘 터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매듭을 쓰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그 합사서부터 매듭이 합사랑 그 같이 하는 매듭 하나, 그다음에 요 바늘에 매는 팔로마 매듭 하나, 봉돌 매듭 하나, 이렇게 해서 매듭이 세 가지밖에 안 되죠. 근데 기성채비를 사용하시게 되면 합사에다가 묶어야 될 때 매듭 하나, 그다음에 쇼크레더 또 묶을 때 매듭 하나, 그래서 바늘 매듭 하나, 그다음에 도래에서 하나, 봉돌에서 하나, 이렇게 매듭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연이 갖고 있는 그 강도에서 30%씩 계속 차감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채비 전체도를 보시면 자, 바늘, 그다음에 봉돌, 이렇게 봉돌까지 이렇게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채비를 다 하셨으면 이제 웜을 끼셔야 되는데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웜 끼시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바늘을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잡으시고, 자, 웜이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배가 갈라진 데가 있어요. 여기다 바늘을 이렇게 숨기라는 얘기거든요. 자, 배가 갈라진 부분이 있고 등 쪽은 이렇게 보통 평평합니다. 웜 같은 경우는 이제 5인치 정도 되는 웜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5인치에서 5.5인치, 4인치도 쓰시는 분도 계세요. 자, 웜 끼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배 갈라진 부분하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미끼에 웜에 배가 갈라진 부분을 바늘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잡으신 상태에서 바늘 끝을 웜 머리 쪽에다가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 끼실 때 보시면 여기 미늘이 보이실 거예요. 요 뾰족하게 나온 요 미늘이, 자, 요 미늘이 머리에다 끼고 그 미늘이 감춰지면 빼시는 거예요.
감춰지면 일단 통과를 해서 빼십시오. 빼시고 쭉 끝까지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이게 보시면 바늘이 이렇게 꺾인 데가 있죠. 이게 웜이 밀리지 말라고 해놓는 건데, 자, 쭉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밀어 넣으시고 밀어 넣으신 상태에서 바늘을 돌리시면, 바늘을 이렇게 돌리시면 아까 배가 갈라진 갈라진 부분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바늘을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넣어보세요. 그냥 바늘을 꼽지 마시고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 요 끝 부분 있죠? 요 끝 부분 쪽을 엄지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서 엄지손톱으로 그 표시한 요 윗부분, 요 윗부분에 그 표시한 그 윗부분에 바늘 끝이 나올 수 있도록 웜을 살짝 앞으로 접으셔서 관통을 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러면 바늘 끝이 이렇게 살짝 나와 있죠? 그리고 바늘이 아까처럼 요 갈라진 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 바늘 끝 부분을 몸통하고 이렇게 살짝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서 그 바늘 그 끝이 감춰지게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냥 있는 그 바늘 상태하고 요 끝 부분을 살짝만 앞으로 밀었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렇게 감춰져요. 바늘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웜은 항상 요렇게 꽂아져 있어야 돼요. 네, 조류를 타건 뭐라던 낚시를 하실 때는 웜이 항상 이렇게 똑바로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광어가 입질을 했다가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웜이 이런 식으로 꼬아져서 올라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빠져서 올라오거나 그래요. 네, 이빨 자국도 나게 되겠죠. 그래서 채비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제가 이제 뽕돌을 이렇게 바닥에 딱 뽕돌이 닿으면 이런 식으로 웜이 서요. 서서 주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류를 받아서 이렇게 웜이 이렇게 수평이 돼서 이제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헤엄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낚시하는 운영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부터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요. 많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좀 뭐 주변도 좀 시끄럽고 그런데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현장 상황을 좀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문의하실 점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제 블로그도 있어요. 블로그나 카페, 제가 속해 있는 그 선단 시빙이 루어낚시 카페에다가 문의를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 영상으로 아니면 글로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좋아요, 구독은 뭐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그 조사님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일단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광어 다운샷 기본 장비편부터 채비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운영하는 방법 하고 이제 광어 잡는 그 영상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어뿐 아니라 갑오징어, 쭈꾸미, 뭐 배스 낚시, 이제 제가 하는 낚시, 지깅 낚시 뭐 이런 것들은 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계속 준비를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현장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